사춘기와 갱년기의 갈등, 이것을 정신건강의학으로 풀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둘 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고 계신 거죠. 갱년기 부모님은, 이제 엄마는 이제 폐경이 가까우면서 무기력해지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신체의 변화도 또 있어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막 더운 데 가면은 막 엄청 더워서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벌써 등이 막 땀으로 젖어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막 이미 온몸이 다 젖어서 일어나시기도 하고요. 잠도 되게 안 오고 꽤 화가 나요. 짜증이 엄청 많아져요. 엄마들이 짜증이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만 50세 전후로 오는 갱년기 시기인데요.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이 남성 호르몬은 추진력, 에너지, 돌진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해주는, 남성성을 부각시켜주는 남성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이 아버지도 이제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좀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눈치 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아빠가 슬픈 얼굴로 계신다든지, 옛날만큼 목소리가 커지지 않고 등이 굽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동안은 막 일하시고 아니면 하시던 그 업무에 집중하시다 어느 순간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반백년을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는 각자 직급들도 있고 자기 하시는 그 사업에서 어떤 결과물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시기가 이제 갱년기 때인 것 같아요. 남성의 갱년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기고 자신감이 엄청 떨어지실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사춘기 자녀들은 이제 만으로 하면 만 12살에서 18살 그 사이일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이 청년기의 특징이 어느 정도 머리는 커져갖고 많이 배운 게 이제 학습하고 쌓이니까 이제 판단력은 성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보다 더 똑똑한 얘기를, 진짜 더 현명한 판단을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엄마 아빠 모습 보면은 하는 말씀 들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 부족하신데, 이거 내가 훨씬 이거 더 똑똑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춘기 때 이제 급격하게 피크를 치는 그 성호르몬과 동시에 이제 욱하는 면이 생기니까 엄마 아빠한테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서로 쉽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이고, 갈등을 넘어서서 싸움이 되기도 하죠. 다툼이 되기도 하죠. 어떤 때는 1대1로 엄마 딸, 뭐 아니면 엄마 아들 이렇게 딸 수도 있는데, 2대1로 공격할 수도 있죠. 엄마 아빠가 이제 한편이 갖고 사춘기 자녀를 막 이렇게 공격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춘기와 갱년기의 갈등은 여차하면 폭력으로 번지기가 십상인 것 같아요. 폭력으로 번지면 그 폭력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죽고 살고 뭐 그런 피 튀기는 전쟁인데, 그래서 애들이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에 돌입하게 되면은 쉽게 비행행동을 하죠. 연락 없이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집에 안 들어온다든지, 뭐 가출로 이어지기도 하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고 사실은 가출이죠. 그게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하고서 그냥 하룻밤 안 들어오기도 하고. 사춘기 자녀들의 꼭 해야 될 과업 중에 하나가 또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또래 관계가 발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똘똘 뭉쳐갖고 이제 막 친구까지 끼고서 이제 엄마 아빠랑 싸우려고도 하고. 친구네 집 가서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 듣는 친구도 자기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막 엄청 둘이 똘똘 그냥 마음이 한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좀 연출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 마음의 그릇이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의 마음 그릇보다 훨씬 넓어야 돼요. 만약 어느 순간 내가 애들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부모로서 내가 애들하고 힘겨루기 하고 있다. 막 힘싸움 하고 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러고 계신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의 그릇이 작아진 상태예요. 항상 내 그릇이 어떤지, 내가 오늘 저 아이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상태인지 그거를 매일매일 돌아보시고 상태 확인을 하시길 바래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힘겨루기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부모가 필패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얘가 당장 밖에 나가서 연락이 끊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찾아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다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래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지, 그거를 떠올릴 수 있게 부모님의 화난 마음, 그럼 짜증과 아니면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그 마음들을 조금 좀 죽여놓으셔야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였지 이거를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실제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무리 화가 나고 진짜 내가 오늘 너무 기운이 없고 회사에서 지쳐오고 그랬지만 오늘 아이가 하는 무심코 하는 한마디도 일단 들어봐 주세요. 이거 분명 얘 이것도 이 얘기 하면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뻔히 아셔도 일단 들으려는 자세로 내 입을 좀 닫으셔야 아이가 자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자기 말을 뭐가 됐든지 많이 하고 그 다음 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이야 너 오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친구네 집에서 뭐 아예 뭐 방학을 보내고 온다는 게 말이 되니? 집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줘야지. 그리고 네가 할 공부들도 있잖아. 그 다음 이제 부모님의 의견이 가야지. 먼저 아이한테 해야 될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이거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너한테 어떤 보상이 떨어져. 이렇게 하시면은 애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느끼냐면요. 아, 아빠가 나를 자기 직장의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나? 나한테 지시하시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아빠는 내가 얼만큼 성과를 내야. 직원들도 성과를 내야 그 상사의 인정을 받잖아요. 성과를 내야 인정해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런 관계로 인식해요. 그러면 되게 애들 마음은 피폐해져요. 사랑도 없어지고요.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시도록 애들 마음 먼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피치가 좀 줄어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협조적으로 표정도 좀 온화해지고 엄마 아빠한테도 자기 얘기 좀 하면서 그렇게 나올 때 그때 이제 엄마 아빠 힘든 점들을 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야, 나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엄마가 요즘에 갱년기 때문에 너무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너무 더워갖고 몸이 너무 힘들단다. 그렇게 이제 얘 얘기를 다 듣고 얘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을 때 얘기를 하셔야지. 항상 근데 대부분은 쉽게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시간도 없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너 이렇게까지 엄마한테 해야겠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려면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부모님이 애들한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